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뉴욕 증시의 훈풍을 우리 증시는 이어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삼성전자 등 반도체 관련주만 강세를 보이고 있죠. 인공지능이 내장된 갤럭시 S24 시리즈가 사전 예약에서 흥행 조짐을 보이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연초 맥 없이 출발한 우리 증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 모시고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인데 왜 우리 증시, 일본 증시도 사상 최고치, 우리 증시만 이렇게 부진한 겁니까? 특별히? 아무래도 말씀하셨다시피 반도체가 그 증시를 견인하고 있는데 네. 그중에서 상대적으로 AI 반도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주식들이 더 강한 편이고요.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는 좀 부진한 상황이죠. 예. 생각해 보면요, 예. 최근에 이제 연초 이후에 애플 목표 주가를 하향한 게 몇 군데가 있었었는데, 그랬었어요. 뭐 네. 바클레이즈나 네. 뭐 파이퍼 샌들러나 여기들의 핵심적인 논리가 뭐였냐면은 중국의 스마트폰 판매가 좀 부진할 수 있다. 그런데 중국 스마트폰 판매가 부진하면은 거기 들어가는 모바일 디램도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반도체도 같이 한국의 반도체들은 좀 부진할 수 있다 이런 거였고요. 예. 반면에 최근 들어서 증시가 조금 반등을 하게 만들었던, 특히 미국 증시가 더 세게 반등을 네. 하게 만들었었던 배경이 TSMC에서 상대적으로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실적이 좋아지면서 우리는 좀 전망 밝게 보고 있다. 대만의 TSMC가 네. 올해 전망을 예. 그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AI 반도체가 뭐 시스템 반도체도 쓰이지만은 메모리 반도체도 같이 쓰이니까 한국도 영향은 받겠지만, 근데 상대적으로 대만 같은 경우는 그런 중국 영향은 좀 덜 받고 예. 한국은 좀 더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뒤처지는 면들이 있다 이렇게 네.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대만의 TSMC가 올해 전망, 매출 업황 전망을 아주 밝게 봤습니까? 굉장히? 예, 올해 이쪽 그 분야는 한 20% 정도 성장할 거다 20%?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대를 높이고 있네요. 삼성전자가 연초에 공개했잖아요. 갤럭시 S24 시리즈. 인공지능이 이제 내장돼 있다. 그래서 예. 온 디바이스, 기기 안에 들어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쓰던데요. 그러면 어떤 관련 주식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삼성전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예, 영향을 주고 있죠. 네. 다만 이 핸드폰에다가 이 AI를 탑재를 하면 예.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제품으로서는 돋보이는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네. 핸드폰을 살려고 할 때는 이 갤럭시 S24를 살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할 텐데 네. 이거는 점유율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새로운 기기에 AI 기기를 내놓는 거랑은 좀 효과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의 효과는 조금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로 삼성전자가 다시 올라가려고 하면은 그것보다는 뭐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는 게 또 좀 더 중요하고. 반도체 전체 뭐 메모리 업황이. 예. 오히려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S24가 흥행을 하면은 이런 온디바이스 AI의 수혜를 받는 수혜주들은 더 크게 주가가 움직일 수 있겠구나. 온디바이스 AI 관련 수혜주들. 네. 아니면 정확하게 그냥 갤럭시 S24에만 들어가는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효과는 좀 더 크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내놓은 제품이지만 네.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의 효과는 좀 제한적이고 오히려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나 아니면 S24 부품주나 이런 쪽들의 주가가 좀 더 많이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종목들,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종목들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갤럭시 S24가 좀 지금 사전 예약이 꽤 좀 좋은 출발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삼성전자 자체보다는 온디바이스 관련 이런 회사들에 좀 직접적 영향이 있겠다 그러네요. 연초에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 주식을 전체적으로 내다 팔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외국인들 동향은? 연초부터로 쭉 누적으로 하면은 대단히 많이 팔았다고 하긴 좀 힘든데 한 12일에서 18일, 한 지난주에서 지난주까지 좀 집중적으로 많이 팔았었습니다. 한 1.5조 원 정도를 팔았었고요. 예. 그 중에서 세부 내역을 보면은 반도체가 한 5천억 정도 팔았고, 반도체도 팔고. 2차 전지가 한 4천억 정도 팔았고, 2차 전지. 그 정도였거든요. 사실 그렇게 보면은 최근 들어서 한국의 두 개의 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분야들에 대해서 최근에 약간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뉘앙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애플에서는 조금 수요가 안 좋을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반대로 TSMC 쪽에서는 또 수요가 좋을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고 네.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서 네. 뉴스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아마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를 쭉 할 텐데 예. 그 과정에서 뭐 어느 한 기업이 좀 양호한 가이던스를 내놓으면은 예.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가 좀 또 다른 쪽에서는 좀 걱정을 하면은 또 매도를 했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약간 중립적인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의 매도 매수는 예.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매도 압력이 강한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상대적 아무래도 한 전기차 침투율이 내연기관차를 대체하는 게 한 15% 정도까지는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15%까지는. 근데 15%에서 더 올라가는 게 약간 한계에 부딪힌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얼리 어댑터들은 바꿨는데 일반 매스 대중들은 그쪽으로 가는 걸 좀 망설이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전기차에 관심을 보는 얼리 어댑터들은 이제 마구 전기차를 샀는데 예. 사실은 이제 그걸 넘어서야만 되잖아요. 대중이 좀 그렇죠. 사야 되잖아요. 대중이 사야죠. 그걸 지금 안 된다. 안 되고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면은 대중들한테 팔려면 아무래도 가격 메리트로 호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싼 2차 전지 제품들을 탑재한 중저가 차량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2차 전지 내에서도 한국 업체들은 조금 더 성능이 좋고 기술력도 있는 고가 제품을 만드는 라인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수요가 둔화된다라는 걱정을 좀 많이 받는 편이고요. 네. 그런 영향 자체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뀔 여지가 있지 않아서 조금 더 부정적인데 바뀔 여지가 바로 없을 것 같다. 예. 그런데 다만 아주 최근에 보면요. 예. 외국인 매도가 좀 가파르게 나오다가 약간 완만해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가격이 워낙 많이 떨어져서 2차 전지에 대한 외국인 매도세가 조금은 누그러지는 것 같은. 예. 가격 메리트가 어느 정도는 생기고 있기 때문에 예. 약간 이제 트레이딩 정도 해볼 수 있는 구간에 가까워지고 있지 않나 이런 정도 생각은 네. 드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앞으로도 계속 가파르게 매도를 할 것 같지는 않다는 정도 생각입니다. 2차 전지 전기차 침투율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으면 결국 실적이 별로 개선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좀 계속 팔고는 있다. 예. 2차 전지는 물론 이제 성장을 하는 분야인데 성장률이 높을 거라고 기대하고 주가가 많이 끌어올렸었는데 그동안 너무 빨리 올라간 예, 거네요. 그 부분의 눈높이가 좀 조정되고 있는 중이라는 예. 거죠. 그러면 우리 시장을 뭐 주도하는 업종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반도체잖아요. 외국인도 조금 팔고는 있지만 그래도 예. 전망으로 한 해 전체 보는 반도체는 뭐 당연히 주도할 업종일 텐데 그 외에 어떤 업종이나 이런 데 좀 관심이 좀 가져야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는 헬스케어 분야를 조금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헬스케어. 네. 두 번째는 해외 수주 분야, 그러니까 원전, 방산, 인프라 이런 쪽들을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요, 예. 헬스케어는 사실 노령화가 진행이 되고 출산율이 떨어지고 소득이 올라갈수록 원래라면 지출이 계속 늘어나는 분야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장 분야예요. 예. 그런데 최근 한 4년 동안 우리가 주가가 또 지지부진하고 성장도 지지부진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성장 분야라는 걸 좀 까먹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헬스케어가 성장 분야인데. 왜냐하면 2020년, 21년은 코로나 때문에 백신 말고 다른 분야에 대한 사람들이 정말 관심이 없었고요. 그리고 22년부터는 금리 인상이 시작되다 보니까 이제 고금리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적극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매우 확실한 분야, 비만 치료제 이런 거 말고는 사실 나머지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관심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분야가 사람들이 성장 분야라는 걸 점점 많이 까먹고 있구나라는 상황이 됐는데 예. 올해 초 들어서 약간 좀 달라지고 있는 게 글로벌 제약사들 간의 빅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빅딜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각 제약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높게 쳐주는 것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다는 거고 이게 높게 쳐주는 것들이 생겨나면은 예. 뭐 그만큼은 아니었지만은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들의 가치도 재평가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우리도 기술을 좀 비싸게 팔 수도 있고요. 예. 우리 제약사들도. 예, 그런 관점에서 좀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예. 두 번째 이제 뭐 그런 해외 수주 관련되는 분야들은 네. 뭐 정치적으로 불확실성, 뭐 글로벌 군사 분쟁 이런 것들이 최근에도 많은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 상황일수록 수요가 꾸준할 분야고 방산이라던가 방산. 뭐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의 원전이라던가 원전. 그런 것들은 꾸준할 것 같고 또 올해 초에 발표됐었던 정부의 뭐 정책 방향 이런 데서도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이고 정부가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분야가 수출이랑 해외 수주인데 그렇죠. 특히 이제 해외 수주 같은 경우는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뭐 세일즈 외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올해도 그런 목표치는 꽤 많이 높게 상향이 됐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러네요. 싶습니다. 반도체가 이제 주종 업종일 텐데 그 외에도 헬스케어, 그리고 해외 수주, 방산, 원전 이런 데도 조금 우리 김영환 연구원께서 주목하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자, 우리 증시 영향과 정말 많이 영향을 미치는 미국 증시는 사상 지금 최고치를 거듭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몇 가지 통계 지표를 보면 투자자들이 기다리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빨리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횟수도 줄어들 거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거죠, 지금. 예.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예, 지금 그런 금융시장에 반영돼 있는 예. 올해 중에 미국 금리 인하 횟수 전망은 예. 한 6번 정도입니다. 6번? 예. 예.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약간 과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보기에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탄탄하거든요. 너무 좋다. 그러니까 물가는 낮아지고 있으니 금리 인하를 해줄 수 있는 환경은 되는데 꼭 해야 되냐, 급하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경기가 침체에 빠지지 않았으니까 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지금 연준 위원들이 많이 하는 얘기예요. 네. 근데 시장은 그것보다는 물가 충분히 나아졌으니 할 수 있어라는 거에 베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기대가 조금 너무 심한 것 같아서 그 눈높이가 조정되는 과정이 이번에 연초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조정 장세의 핵심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되고요. 예. 저희는 실제로는 한 4번 정도 인하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4번 정도. 예, 조금 더 이 후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금리 인하 시작은 언제쯤 할 것으로 보시나요? 지금 금융시장에 반영돼 있는 거는 3월부터 시작인데요. 시장은 3월부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저희는 한 6월 정도부터로 보고 있습니다. 6월부터. 뭐 시장이 사실 연준에서 너무 과도하게 기대하지 마라. 그렇게 빨리 할 수 없다고 이사들이 신호를 보내는데 시장은 계속 기대를 했잖아요. 예. 이제 시장의 기대감도 조금씩 바뀌고 있는 상황이네요. 예. 워낙 경제 상황이 좋으니까 그런 얘기고 사실은 뭐 미국 시장은 그렇지만 중국 증시는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중국 경제가 뭐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예. 이게 우리 증시에 지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예. 한국은 절대적으로 수출이 중요한 수출 국가인데 내수가 안 좋다고 하지만 사실은 주가가 안 좋은 이유는 내수보다는 수출에서 분야별로 차별화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 전체 수출에서 비중을 따져보면은 예. 중국이 한 20%, 미국이 한 20% 됩니다. 네. 나머지들은 약간 파편화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이 영향을 주지 못하고요. 네. 그렇게 따지면은 중요한 중국, 미국 양쪽이 비슷한 정도라는 거는 예. 한국 입장에서도 좋은 게 절반, 안 좋은 게 절반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한국이 조금 미국은 사상 최고를 경신하고 있는 한국은 그러지 못한 거에 반 정도는 중국 때문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중국 증시 영향이 중요한 게 우리 지금 은행 등에서 파는 그 홍콩 H 지수를 기초로 한 ELS 주가 예. 연계증권 이 손실이 지금 굉장히 크잖아요. 예. 그게 다 중국 기업들 주식으로 짜여진 지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중국 HS 지수 같은 경우에는 홍콩에 상장돼 있으니까 예. 중국 기업인데 외국인 자금에 영향을 받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성장률이 안 좋아지는 거에 따라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자금을 빼고 있으니까 영향을 받는 예. 거고요. 뭐 한국은 그 파생 상품으로 이제 그걸 기초자산으로 파생 상품을 만들어놨으니까 같이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요. 그 중국 시장에 따라서 홍콩 H 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이 ELS를 가입한 분들의 손실이 드러나니까 상당히 지금 이 투자 피해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투자자들 굉장히 지금 가슴이 아프겠어요. 자, 이 반도체 관련해서 SK 하이닉스가 4분기 실적을 곧 발표합니까? 곧 발표합니다. 예상 혹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뭐 적자폭은 줄어들 거라고는 예상을 하는데 흑자 전환까지는 아니고요. 이게 중요한 거는 사실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작년 4분기보다는 올해 가이던스를 얼마나 주느냐가 사실은 관건일 것 같아요. 올해 전망을. 예. 근데 상대적으로는 하이닉스는 조금 양호한 부분이 있는 게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삼성전자의 양호한 부분은 반도체 외에 나머지 사업부가 흑자를 내준다 이 부분인데 하이닉스는 그건 아니지만은 예. 하이닉스가 특히 AI 반도체 이런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앞서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쪽이 성장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성장이 들어 올려진다라는 부분을 좀 부각해서 얘기를 해주면
좀 시장 반응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들은 생각해 보면은 이제 빅테크들 실적이 중요할 것 같고요. 빅테크 실적. 예. 왜냐하면 1월 25일 날 예. 인텔 실적 발표가 있고요. 예. 그리고 1월 30일 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실적 발표가 있고요. 2월 1일 날 애플 봄 실적 발표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네. 글로벌 빅테크들이 얼마나 반도체 투자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의 뉴스가 또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니까 이게 일관되게 좋은 방향으로 나오면 한국 반도체도 크게 반응을 할 거고요. 예. 엇갈리면 여전히 또 왔다 갔다 하는 방향 상태가 일 것 같고요. 그러네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 그 외에는 사실은 한국 실적은 한국도 이제 하이닉스부터 해서 쭉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실적 발표 시즌인데 예. 한국은 항상 4분기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4분기는 예, 연간 실적에서 일회성 비용들을 반영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한국 실적은 실제로는 쇼크가 나고요. 그러고 나서 바닥 다지기를 들어가는 건 아마 한 3월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도 실적 발표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할 게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알겠습니다. 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단기적으로는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간 증시 전망 지금까지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